자, 그럼 여기서 중국이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달러 패권을 깬답시고,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화냐 위안화냐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이러면 당연히 위안화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왜냐면 달러화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게 1921년도였으니까 지금 거의 100년 넘게, 그 진짜 한 세기 넘게 전 세계 기득권들의 지금 축적해 놓은 달러 자산이 얼만데 그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중국만 해도 거기가 달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국가고요. 또 중국 공산당 그 뭐 고위 임원들 비리 이런 거 수사하면 집에서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달러 뭉칩니다. 금은 이거 뭐 보관도 운반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해외로 망명을 하든지 전 세계 어디로 도망가든 당장 가방에다 챙겨가지고 들고 뛰기 제일 좋은 자산이 달러죠. 뭐 거기다 중국 위안화의 최대 약점이 바로 이제 발행량이 제대로 과연 통제가 되는가, 그리고 위패는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는가, 이게 이제 어떤 통화로서의 근본적인 신뢰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CBDC, 그 디지털 통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위안화를 아주 그냥 시기적절하게 바이든 임기 막판에 지금 도입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올드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100년도 더 된 그 아날로그 스타일 달러 패권에 그야말로 디지털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챗 GPT고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다 좋은데 이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요를 일으킬 진짜 메모리 반도체 블랙홀 같은 그런 테마 아닌가요? 아마 우리 인생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은 앞으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CBDC가 진짜 이렇게 속도를 내가지고 우리 한국은행도 CBDC 도입 지금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막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활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반도체가 남아돌고 공급 과잉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았을 때는 뭐다? 전국, 온 세계, 전 인류, 온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다 소문이 난 것이다. 런하 반갑습니다. 진짜 요새는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를 안 하면은 K 증시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안 되는데요. 코스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뭐 포스코, SK 등등 국내 대기업들이 전부 화학 분야는 이 배터리에 지금 승부를 걸지 않은 곳이 없고요. 다음 코스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시총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상하이 오토쇼,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주 목요일 27일까지일 텐데요. 여기서 중국 2차 전지 탑티어 제조사인 CATL, 닝더스다이가 최첨단 배터리 기술로 응축형 배터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 말했다가는 뭐 공부 좀 해라, 똑바로 알고 말해라, 하도 이런 얘기를 요즘 자주 들어가지고 그냥 CATL 그 자체에서 배포한 자료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전자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소재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CATL의 응축형 배터리는 전도성이 높은 생체 모방 응축 상태의 전해질을 이용해서 체인 간의 상호 작용력을 조절할 수 있는 미크론 수준의 자기 적응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미세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전지의 전도성과 리튬이온 운반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편 응축형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음극 소재, 혁신적인 양극 소재, 분리막 및 제조 공정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합하고 우수한 안전성과 충전 및 방전 성능을 제공한다. 현재 CATL은 전기 여객기 개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항공 등급 안전 품질 요건에 따라서 항공 수준 표준 및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도 배터리로 가는 비행기, 이거를 개발하는데 응축형 배터리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올해 안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등급의 응축형 배터리도 출시함으로써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빠르게 기술을 전환하는 CATL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저는 이게 절대 뭐 중국 CATL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좋다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런 흑백 논리로 듣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배터리의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현 주소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보다는 앞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카세트 공테이프, 왜 일본 테이프에다 녹음하면 뭐 음질이 더 좋네, 막 심지어는 일본 테이프에 녹음하면 안 들리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네, 뭐 이런 헛소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창렬 당해가지고 사던 공테이프 중에 TDK하고 또 막셀 있죠, 막셀. 그 막셀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를 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뒤늦게 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지금 세계 탑티어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힘들어도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산 들어갔다가 가격 올린다고 진짜 이제 시장 지배력 과시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상하이 오토쇼에 폭스바겐 그룹이 총 20개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다고도 하고요. 또 이 폭스바겐 그룹은 캐나다 온타리오 남서부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인데, 계획대로 이 기가 팩토리가 다 완성이 되면은 자동차 제조사들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설비가 될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성차 제조사들이 소재 같은 것도 직접 다 헌팅하러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소기업들보다는 전 세계로 자동차 그렇게 수출하고 헌법도 오래 있었고 현지 정부랑도 협업이 가능하고 이런 완성차 제조사들이 현지 광산이나 채굴권이나 이런 데도 더 액세서빌리티가 높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의 코리아 테크 분석 보고서인데요. 일단 여기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다음 이퀄웨이트, 시장 비중, 다음 언저웨이트, 이건 비중 축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K증시 IT부터 배터리까지 하여간 테크주들을 총망라했습니다. 먼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 LNF, SKI 테크놀로지, 원익 IPS까지가 오버웨이트. 그 다음 이퀄웨이트 그룹에는 포스코 퓨처엠, LG 이노텍, 삼성 SDI, 덕산 네오룩스까지 이퀄웨이트. 그 다음에 언저웨이트 비중 축소, 에코프로비엠, 솔루스 첨단 소재, AP 시스템, 삼성 SDS, 서울 반도체.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모간 스탠리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공매도 지령 비슷한 거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모간 스탠리 분석을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꾸 이제 실적 추정치를 감안하면 지금 주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2022년 연간 실적을 다 감안해서 모간 스탠리는 에코프로 BM의 2023년 올해 실적 추정치를 마이너스 6% 그리고 2024년 내년 실적 추정치를 마이너스 3% 이렇게 수정한대요. 그리고 장기 전망도 2019년에서 2029년 매출은 연평균 44% 성장,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7.8% 성장 이렇게 가정한다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는 베이스 케이스 13만 원 이렇게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하단으로 보면은 불 케이스로 25만 원, 베어 케이스로는 8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지령이라고 미리 앞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역시 모간 스탠리는 이름만 바다 냄새가 나고 사실 대주주는 일본 미쓰비시 UFJ라서 에코프로 형제들을 모함하는 거다. 일본 놈들이 우리를 좋게 볼 리가 없다. 뭐 이럴 수 있죠. 실제로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 보고서로 이제 저격이 성공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 에코프로가 5월 2일 IR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한 5가지 중에 2개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5가지가 뭔지 볼까요? 첫 번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두 번째, 신기술하고 특허 상황, 요거 반드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상장하는데 이게 과거 그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자회사 가치에 대한 이슈, 요 얘기하고, 다음 네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그러나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안 된, 공시도 안 된 역대급 수주 규모에 대해서. 자, 이렇게 4개 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이슈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유상증. 자, 이 5가지 중에 정말 최소 2개, 최대 5개 다 이번 5월 2일 에코프로 IR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무슨 런던 배터리냐 아니면 뭐 배터리 고라니 이런 걸로 빙의 됐냐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참 요새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양반들 그 프렌드들 가지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투자에 대한 감각도 좋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단 배터리 아저씨 그분은 저도 하도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길래 진짜 지금까지 나온 영상을 한 번씩 다 봤어요. 근데 그분은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뭐 배터리 아저씨 이렇게 뭐 뭔 아저씨 그렇게 막 만만하게 부를 그러면 신뢰가 될 연령대이시던데? 죄송한데 제가 그 분이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사투리 같은 거 쓰시는 것 같은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신라시대 사투리급이어가지고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더 나이가 또 들게 생각을 했나 봐. 일단 그분이 현재 홍보이사로 있는 금양,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양에 대해서 기억이 나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그 직전이었는데 당시에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그 동창 찾기 신드롬이 일어나가지고 막 뉴스에까지 나오고 무슨 뭐 남녀 동창생 간의 뭐 불륜 문제에다가 또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사기를 쳤네, 뭐 동창회라고 신나서 반갑다고 나갔더니 거기서 영업 목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네. 하여간 정말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을 했던 그 정말 영향력이 컸던 정말 SNS 그리고 IT 플랫폼의 완전히 원조격인 아이러브 스쿨 있잖아요. 그때 그 금양이 그 아이러브 스쿨을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절대 다 팩트에 기반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금양은 그때 당시에도 발포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우리가 그 물에 타먹는 발포 비타민 있잖아요. 그것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발포를 하는 그런 물질로 이제 뭐 그 스티로폼이랑 뭐 이런 거 만드는 화학 기업이 금양이었는데 갑자기 그 금양이 IT 산업에 진출한다고 그때 제일 당시로서는 핫했던 아이러브 스쿨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신풍제약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거지 이제.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화제가 됐고 주가도 붕 떴죠. 근데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제 그 장난을 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9년 만에 배상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금양이 아이러브 스쿨 대표한테 113억 원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내막이 뭐냐면은 당시 이제 금양이 사업 목적 추가로 앞에 말한 IT 진출한다고 아이러브 스쿨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선 아이러브 스쿨 그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 총 그 11만 주 정도를 인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금양이 한 2만 주만 인수하고 당시에 뭐 노조 반발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11만 주 중에서 2만 주는 금양이 사측에서 인수하고 나머지 8만 주 넘게 그건 이제 당시 금양 대표자 명의로 인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차일피일 주식 매매 대금 납입일 안 지키고 미루고 뭐 그러다 소송당하고 그래서 다시 또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그래 놓고 또 약속 안 지키고 그럼 위약금이 또 붙고 그런데도 또 돈 안 주고 그 짓거리를 몇십 년 하다가 아이러브 스쿨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회사 주인 바뀐다고 하니까 회사 내부도 뭐 뒤숭숭하고 뭐 또 그 아이러브 스쿨 인기도 금방 이제 시들해지면서 완전히 맛이 가버렸잖아요. 기업 가치도 뚝 떨어져서 딴 데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러브 스쿨 그 대표가 또 하필 그 사람 이름이 김영삼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금양을 상대로 대여금 변제하라고 소송을 계속 제기했는데 이걸 또 금양에서 그 전 대표를 소송 참여인으로 부른다고 몇 년 또 뭉개다가 또 연락이 안 돼서 형사 고소를 해서 뭐 수배 걸렸다고 했다가 몇 년 동안 하여튼 이렇게 뭉개다가 이번에 19년 만에 결국 법원에서 야 금양 니네들 진짜 진상이라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니네 그냥 금양 사측에서 아이러브 스쿨 그 김영삼 대표한테 남은 대금 113억 원 주라고 결정을 땅땅땅 때린 거예요. 그럼 이 금양의 현재 등기 임원들하고 경영진이 누구냐? 거의 이제 30년 전 그 소액 주주들 연대 해가지고 당시에는 뭐 그 주주 행동주의니 뭐 조합이니 이런 게 없을 때 여의도 전직 증권맨들이 이제 쩐주들 하나씩 끼고 설립한 게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액주주 연합으로 경영권 싸움 해가지고 이 금양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금양을 경영하고 있고 현재 회장 그 류강지 그 사람도 이제 예전 서울증권에서 근무하다가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스틱에서 의결권 대리인 행사하면서 대표로 올려놓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혀 화학 쪽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그 배터리 아저씨를 2022년에 영입을 하더니 근데 그 배터리 아저씨도 평생 금융권에만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배터리 레볼루션인가 책 내가지고 지금 그 팬들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책 10권씩 사기 운동이 불고 막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영입하자마자 금양이 사업 목적 추가에다가 해외 자원 탐사 이건 이제 리튬 광산이죠. 그리고 배터리 소재 또 수소 전지까지 올려놓고 작년 2022년에 영입한 그 배터리 아저씨를 내세워가지고 연락에 이제 영업을 돌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신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 쩐이 뭐 필요한 거는 맞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 CB 그 전환사채를 44회차까지 불렀잖아요. 근데 보세요. 분명 이 중에서 아이러브 스쿨 그 대금 여기서 분명 나갑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아저씨랑 요새 열심히 2인 1조로 K 배터리 에코프로 비롯해가지고 8종목 사면 부자 된다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쉴 새 없이 나대는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라고 전직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뭐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둘이서 합방을 안 하고 따로 뛰더라고. 이제는 사람이 막 각종 그 유튜브 대형 채널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또 배터리 전도사라고 막 하고 다녀. 이분이, 요것도 팩트인데,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주구장창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 터진다고, 그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우리나라도 곧 부동산 폭락 온다고, 그러다가 미국 부동산 회복되니까 또 이제는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사를 들어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주구장창 대한민국 부동산 폭락론을 밀면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그걸로 계속, 그리고 뭐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단에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는 자기가 틀린 게 아니라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한 게 문제였다고 또 그러면서 정부를 까고 정치인으로 또 빙의를 해요. 그래서 원래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세금혁명당이라는 정당에 합류를 해가지고 한미 FTA 반대 무슨 성명도 발표를 하고, 그러다 중간에 사실 본인은 집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욕바지가 또 한 번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지난 대선에는 안철수 캠프에서 그때 부동산 특보 뭐 이런 자리를 하나 맡았다고도 하는데, 그러다 또 갑자기 2018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인시장에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 당했고요. 그리고 끝났고, 그러다 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맡았고, 바로 이 전 정권에서는 또 조국 수호대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배터리 2차 전지 전문가로 변신을 했느냐. 이제 코로나 유동성 버블이 막 생겨나던 그 2021년 그때 부의 재편이라는 책을 또 내고 갑자기 나는 주식 전문가다라고 탈바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로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은 주식으로 연 25% 수익 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도서 출간 기념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 낸 기념으로 그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도 했는데, 아마 신사임당 영상 중에서 그 댓글창 막은 영상 몇 개 안 될 건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벼락거지 되고 집값 그렇게 폭등하는데 집도 못 가진 이 사람들이 뭐? 그 인간이 지금 주식 전문가로 빙의를 해가지고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를 하니까 다 미쳐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 뒤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주식 유튜브계에 뭐 3% 뭐 아니면 사람은 연불리 뭐 그런 뭐 마바라 채널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밀려가지고 좀 어디 사라져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선대인 경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배터리 아저씨랑 투톱으로 K 2차 전지 배터리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뭐 부동산 전망 틀린 걸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도 틀리고 사과했는데요. 뭐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농장 내일 뉴스 미리 보기는 일요일 저녁 7시 라이브,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영상 업로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해온 정보들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